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새로운 시계 브랜드를 소개해 드릴 때만큼 설렐 때가 없는데요. 오늘은 알피나라는 또 다른 중요한 역사적인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1883년에 설립된 회사니까 141년이 된 회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정식으로 소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어떤 시계 회사인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적인 스포츠 시계의 기준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계 브랜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시계 회사입니다. 이 시계 어디서 사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시계를 좋은 조건으로 사는 방법은 지금 자막으로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시계들이 이 회사에서 그동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왜 이제야 소개되는가 이런 게 아쉬울 정도로. 원래는 19세기 말에 각자 따로따로 활동하던 소규모 시계 제작자들의 조합으로 결성이 된 회사였습니다. 따로따로 부품을 구매하고 판매처를 뚫고 이러면은 소규모 제작자들한테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제약도 많이 따르니까 다 같이 이렇게 조합을 구성해서 부품도 공동 구매하고 판매처도 같이 뚫자,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틀립 하우저라는 사람이 1883년에 처음 설립을 했고요. 알피나라는 브랜드가 등장한 거는 1901년부터입니다. 고급의 무브먼트의 품질을 인증하기 위해서 마테오른산의 형태로부터 영감을 받은 삼각형 알피나 로고를 이렇게 찍어줬다고 해요, 무브먼트에. 그게 알피나라는 브랜드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유명한 모델이라고 하면은 알피나 4입니다. 무려 1938년에 나온 시계인데 항자성, 그리고 방수, 내충격, 스테인레스 스틸, 요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우리 시계 믿을만하다, 스포츠 시계로 써보라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한 건데, 이 시계가 히트를 치면서 알피나는 스포츠 시계 전문 브랜드라는 위상을 갖게 됩니다.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더 있는데요. 오늘 다루는 시계는 스포츠 시계이지만은 시스트롱이라고 해서 1969년에 슈퍼 컴프레서 스타일의 다이버 시계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랑 비슷하게 생겨서 알피나가 론진 따라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엘빈 피케레즈라는 슈퍼 컴프레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 제조사가 있어서 이 케이스를 예거르쿨트르에도 공급하고 해밀턴에도 공급하고 뭐 이러면서 비슷한 케이스를 가진 시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알피나 버전은 시스트롱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재밌는 게 고틀립 하우저라고 그러면 독일계 사람이잖아요. 딱 성에서부터. 이 회사가 20세기 초반에는 독일과 굉장히 많은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랑에운트 제네나 글라스히트 오리지널이나 로모스 같은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속해 있는 글라스히트 지방에 매니팩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계를 생산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글라스히트에서 생산된 밸런스가 들어간 무브먼트를 바탕으로 해서 독일 해군과 계약을 따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해군을 위한 마린 크로노미터나 데크워치 같은 거, 선원들이 들고 다니는 회중시계 같은 걸 제작한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밀리터리 파일럿 시계를 20세기 초중반에 많이 만든 브랜드로도 유명하니까 빈티지 알피나 모델부터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헤리티지 같은 거를 같이 보시면 재밌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2016년에 인수를 해서 같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알피나가 원래도 무브먼트를 만들기도 했고, 이제 프레드릭 콘스탄트와 시설을 공유하면서 지금도 매니팩처 무브먼트를 갖고 있습니다. 뭐 투루비온 같은 하이 컴플리케이션에서부터 뭐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라든지. 그래서 여전히 매니팩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역사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해당 모델을 소개할 때 관련된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회사의 현재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알피나 익스트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알피나 4의 스포츠 시계 헤리티지를 이어가
올라가면서 요즘 유행하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의 흔적이 여기서도 느껴지는데, 이 시계도 200만원 전후의 가격대에 포진해 있거든요. 비슷한 가격대의 스포츠 시계와 비교해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이라면은 잘 보지 않는 측면의 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층적인 케이스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 안 보이는 측면에 이렇게 피니시 같은 게 집중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제작비를 아끼지 않고 케이스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 시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브레이슬릿으로 넘어가는 데서 마감의 구멍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일관되게 이어진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요즘 유행하는 작은 시계 유행에 편승하는 시계라기보다는 좀 큰 쪽에 있습니다. 41.5 정도로 이렇게 공식 사이즈가 나와 있어서 별로 안 큰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게 형태가 사각이라서 사이즈가 시사하는 것보다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한 42? 이 정도의 체감을 가지고 있는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러그투러그가 실질적으로 한 50mm가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좀 큰 시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스트림이라는 별칭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방수 성능을 200m까지 끌어올리고 굉장히 큰 크라운에 크라운 가드도 멋있게 붙여주고 스크루다운 크라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께는 11.5mm로 그렇게 두껍지 않게 잘 잡았습니다. 마테오 오른산의 영감을 받은 삼각형의 로고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각형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쓰였습니다. 이 베젤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 부분 다 삼각형의 홈이 들어가 있고요. 크라운에도 삼각형이 있으니까 다이얼의 기호쉐 패턴도 삼각형이고요. 그리고 12시 방향의 알피나 로고도 삼각형이 들어가 있고, 카운터 밸런스에도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을 강조하는 테마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거, 그런 게 재밌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삼각형이 다 일렬로 제대로 서 있습니다. 실제로 돌려서 잠그는 나사는 뒷면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부분은 실제 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렬이 딱 맞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겠죠. 브러쉬와 폴리시의 대비가 정말 꼼꼼하게 활용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베젤 그리고 케이스의 모서리 정도의 브러쉬 폴리시 대비를 활용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미드 케이스 부분이 윗부분에 비해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층적인 마감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기호쉐 패턴이 들어간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선레이 효과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기호쉐 패턴의 입체감과 함께 빛에 형형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에는 살짝 경사를 둬서 아예 눈금을 찍어버렸고요. 윗부분이 더 넓은 뻗어나가는 듯한 바형의 인덱스인데, 여기도 각을 좀 주고 야광을 줘가지고 가독성과 실용성을 같이 챙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파형의 핸즈를 갖고 있는데, 변형 알파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모서리를 다 잘라낸 각진 형태에다가 중간에 각을 줘서 빛에 또 영롱하게 반응을 하게 하면서도 또 가독성도 같이 챙긴 툴와치스러운 칩 분침이라고 하겠고요. 초침은 뒤에다가 빨간색의 삼각형 카운터 밸런스를 넣어가지고 알피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피나 프린트나 오토매틱 프린트 같은 거는 기호쉐 패턴 위에다가 직접 찍지 않고 카르투시 장식을 해가지고 위로 솟아오르게 해서 평면 위에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로고가 브러쉬가 되어 있어서 또 튀어나와 있는 게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날짜창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데 은색의 금속 테두리가 되어 있어서 또 성의가 느껴지는, 브레이슬릿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루 색상과 그레이 색상이 있는데, 러버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한 블랙과 굉장히 진한 네이비 블루 이렇게 나옵니다. 브레이슬릿 버전이 색상이 조금씩 다 밝게 나옵니다. 스트랩 옵션에 따라서 다이얼 색상도 달라진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이얼의 색상에 맞게 크라운의 측면 부분에다가 러버 소재 테두리를 둘러놨어요. 시계의 색상 액센트를 더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러버 소재라서 확실히 손가락이 안 미끄러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 스펙은 셀리타 SW200-1이잖아요. 많이 예상하시겠지만은 퍼포먼스 같은 건 검증된 무브먼트인데, 파워 리저브가 38시간이라서 다소 아쉽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알피나에 산 모티프가 반영이 된 재밌는 형태의 로토가 들어갔다는 거, 이런 거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야광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밝지는 않습니다. 스위스 스탠다드에 따라서 적당한 밝기와 지속력을 가진 아주 엄청나지는 않은 그런 평범한 야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브레이슬릿과 러버 스트랩 중에 평가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더 공들여 만든 쪽은 제가 봤을 때 브레이슬릿인 것 같아요. 브레이슬릿이 마감이 케이스에 비해서 처진다는 느낌이 없고, 물 흐르는 듯한 형태라서 굉장히 착용감도 좋고, 미세 조정은 없지만은 또 반코짜리 링크가 있어서 꽤 섬세하게 길이 조정도 되고, 클래스프도 알피나 로고를 반영해가지고 멋지게 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브레이슬릿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은 브레이슬릿을 고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러버가 못하냐 그러면은 러버도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러버는 따로 사면 되잖아요. 러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산형 러버가 아니라 좀 스타일이 입힌 케이스와 일체형으로 제작된 러버라는 게 또 장점인 것 같고, 굉장히 형태가 역동적이면서 그리고 만져봤을 때 막 피부를 간지럽게 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사한 클래스프가 붙어 있고, 이 케이스에서 만든 이 각진 테마들이 삼각형의 폼이 들어간 나사 같은 형태 같은 게 클래스프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는 게 멋지고, 실체감 있는 클래스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 조정은 자르는 방식이 아닌 것도, 또 이게 시계에 데미지를 입히지 않으니까 그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쉽다면은 퀵 릴리즈 버튼 같은 거를 부여를 해가지고 좀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배려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스트랩 교체하기가 꽤 까다로울 것 같아요. 약간 러그 형태도 보통 시계랑 다르게 생겨가지고 스트랩 교체가 쉽지 않다는 거, 그게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사이즈가 요즘 시계치고는 좀 크게 나온 편이라서 작은 시계 선호하는 분들은 이번에는 쉬어가는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같은 스포츠 시계나 드레스 시계를 해도 알피나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조금 더 헤리티지가 반영된 디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콘스탄트와 어떻게 다른지 같은 장르를 소화한 해석의 차이 같은 걸 비교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서 좋은 조건으로 알피나 시계를 만나실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는 5월 14일 화요일에 워치 인사이트 프로그램에서 알피나와 프레드릭 콘스탄트를 같이 특집으로 90분간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라이브 커머스 방송 같은 느낌이 적게 나는 방송이 되게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랑 쇼호스트 한 분이 나와가지고 좀 판매 동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운영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게 있기는 할 테지만은 진행을 저랑 GMT 매거진의 이상호 편집장님이 같이 하게 돼서 좀 더 시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토크나 진행 같은 거를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방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